우리 교재 보는 건 107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절의 종류라고 해놨어요. 절의 종류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아래 나와 있지만 절의 종류라는 건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이 있어요. 우리는 명사절은 저는 잠깐 본 적 있어요. 언제 봤냐면은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런 게 주어일 때는 수일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할 때 한번 봤었어요. 근데 절이라는 거의 구조를 먼저 보자면 주어랑 동사가 들어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 단위예요. 자, 근데 주어랑 동사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어떤 땐 그냥 하나의 문장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He likes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the song 이렇게 말하면 그 남자가 그 노래를 좋아해. 그럼 이 문장은 그냥 주어랑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어떤 문장이든 마침표를 찍으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주어 동사가 한 세트밖에 없으면 다른 접속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접속사 요건을 얘기했지만 여기 컴마를 찍어줬는데 뒤에다 만약에 sings 해놓고 나서 songs very well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자, 이 문장 맞을까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왜? 여기 동사가 또 생기죠. likes 말고 sings 부른다는 동사가 또 들어가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 생기는 순간 반드시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는 고치려면 앞자리에다가 and를 넣어주는 방식이 간결하고, 또는 우리 전에 분사 구문 했었지만 접속사가 없는 상태라면 동사를 못 쓰니까 얘를 분사로 처리한다라는 게 분사 구문이었죠. 고친다면 singing 아니면은 and sings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접속사라는 게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즉 뭐다? 주동사가 하나 있는 게 문장이다. 동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보려는 건 접속사 절, 즉 절의 종류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짧고 간단한 예문을 기준으로 먼저 봅시다. 이 문장이 분명히 he likes a song 이라고 해서 그 남자가 그 노래 좋아한다 라고 주어동사가 하나짜리인 문장이었죠. 자, 근데 얘가 명사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명사절, 즉 명사 역할을 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지. I know, 난 알고 있어. 그럼 여기에 주어 동사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접속사.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남자가 노래를 잘한다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 전체를. 그럼 결국 뒤에 주어 동사 he likes란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문장 전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만들고 싶어. 그럴 땐 뭘 써야 돼요? 이 자리에다가 바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I know that he likes the song. 뒤에만 소문자로 살짝 수정해 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he likes the song이라는 문장 하나가 이 문장 내에서 갑자기 안에 일부 부품처럼 바뀌면서 주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구나. 근데 목적어는 누가 해? 명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걸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뭐야? 목적어만 할 리가 없잖아. 주어랑 보어도 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주어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주어 자리에 보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만 소문자로 살짝 대문자 바꿔준다고 쳐봐. 여기를 살짝 지웠어. That he likes the song 그랬어. 걔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해놓고 나서 is known to everyone 만약에 이렇게 써봐. 그럼 뭐가 돼? 걔가 그 노래 좋아하는 건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어. 비동사 앞에서 얘가 주어가 되지. 이렇게 되면 얘가 주어 역할하는 문장에서의 명사절이 되지. 자, 그럼 이번엔 얘를 가주어 자리로 바꿔볼까? 가주어 진주어로? 그러면 이만큼 앞자리에 이게 있을 텐데 원래는 앞에 it is true that 이렇게 하면 얘가 진주어가 되지. 자, 이번엔 보어만 안 나왔으니까 보어 해볼게. 자, 보어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야. The truth is 이렇게 썼어. 그럼 앞에 주어가 따로 있지. 사실은, 진실은 이거야. 뭐야? 그 남자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대절 전체는 진실이라는 명사 주어 뒤에 연결되는 보어가 되지.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that he likes the song이라는 문장 전체가 분명 얘도 주어 동사가 있는 건데 이 덩어리 전체가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 즉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접속사절로 만든 거야. 이게 명사절이야.
자, 근데 명사절에 사용된 접속사 종류가 좀 있어요. 그건 이따 후반부에 볼 거야. 자, 그런데 명사절만 있는 게 아니야. 부사절도 있어. 자, 부사는 우리 아까 형용사 부사 연습을 했지만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고 명사가 아닌 걸 꾸미면 다 부사지. 자, 예를 들면 그 남자가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부사로 바꿔볼까? 어떻게? 앞에 접속사를 지어주면 돼. 이렇게. 자, 바꿔보자. 이제는 이 문장에다가 내가 다른 주어 동사 또 쓰고 싶어. 예를 들면은 he always listens to it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이 뭐야? 그 남자가 그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걔는 항상 그 노래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뒤에 주어랑 동사가 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접속사는 하나 꼭 들어가야 되지. 원인을 나타내려면 because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게 뭐가 돼? 부사절이야. 즉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걔가 뭘 하는 거야? 들어 이렇게 되지. 꾸며주는 거를 생각해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니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들어. 뭘 꾸며줬어? 동사, 리슨을 꾸며줬지.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부사절 접속사는 되게 많아. 지금처럼 원인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도 봐봐. 그 남자가 예를 들면 뭐 숙제를 할 때면 늘 그 음악을 들어. 여기 뭐뭐 할 때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 걔가 만약에 좀 우울하다면 조건도 되겠네. 이해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간 아니면 조건 아니면 저렇게 이유 이런 식의 부사절 접속사들이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력해서 보려는 건 지금까지 설명한 명사절, 부사절 말고 형용사절을 얘기할 차례야. 자, 그럼 형용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문장을 써볼게. 뭘 넣으면 형용사가 되는지. 문장을 봤더니 이번엔 내가 이렇게 썼어. 자, I like 라고 해놓고 나서 the song 이렇게 썼어. 난 그 노래를 좋아해 이렇게 썼어. 그럼 이 문장이 이미 주어랑 동사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명사를 좋아하지.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해.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새로운 난 빠른 노래 좋아해. I like fast song 이렇게 되겠지. 빠른 노래 좋아해. 난 슬픈 노래 좋아해. I like sad song 이렇게 되겠지. 형용사를 넣어주겠지. 원래 형용사 어디 들어가? 명사보다 앞에 들어가. 그치? 자, 그런데 내가 노래를 꾸며주고 싶은데 노래를 꾸며주는 말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즐거운, 빠른, 슬픈 이런 형용사 한 단어만 있는 때가 아니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난 있잖아. 그 남자라는 주어가 좋아하는 바로 그 노래 좋아해. 이럴 수도 있지. 이해돼? 예를 들면은 최근에 왔어. 여기다가 was composed 이렇게 썼어. 작곡이 되어졌어. by him 그 남자에 의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동사가 들어있지. 동사가 들어있는 말 자체가 앞에 있는 노래를 꾸며주게 하고 싶은 거야. 난 그 남자에 의해서 작곡이 된 노래를 좋아해. 자, 그럼 뒤에 반드시 동사가 들어있을 때는 뭐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치? 요 자리에. 그럼 접속사 이럴 때 뭘 넣어주는 거야? 아까처럼 명사, 부사 역할이 아니라 앞에 있는 노래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명사를 꾸미는 말은 우리가 형용사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동사가 들어있는 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형용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는 아까처럼 that이나 because 이런 거 말고 뭘 말하는 거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름이 대명사니까 명사? 근데 왜 저런 게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또는 대명사?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he, she, they, this 이런 거 생각나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게 왜 형용사절을 만들어준 접속사야 연결이 잘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해준 거냐면 내가 문장에서 이 부분을 살짝 정리하고선 써줄게. 문장 두 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 부분에 보니까 뒤에 실제로는 앞에 있는 이 노래가 뒤에서는 그가 좋아하다 그 노래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명사가 뒷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목적어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서는 목적어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그게 목적격이야. 그런데 두 문장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참이고
뒤에다가 원래 he likes the song이라고 또 그 노래를 좋아한다가 들어가야 되지만 앞에다가 the song이 있는데 뒤에다 또 the song을 쓰는 걸 안 쓰고 싶은 거야. 즉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the song을 대신해서 써주면서 두 문장이 관계가 있어서 하나로 합친 거야 라고 말을 해준 게 관계대명사야. 실제로는 영어로는 관계사를 relative라고 하거든. 관계가 있는 언어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명사가 뒤에 연결될 이 접속사 절, 관계대명사 절에서 목적어의 자격이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는 뭘까? 아까 말했지만 여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나서 뒤에 보니까 is, 그 다음에 famous 이렇게 써놨어. 유명하다. 그럼 이번엔 동사 앞에 주어가 없지? 그러면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서 주어의 자격이 있는 말이구나. 그런 거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그럼 이제 쓸 땐 뭘 쓰겠어? 노래라는 건 사람이 아닌데 주격, 목적격 모두 위치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이제 이런 거는 외워야 되지. 즉 사람일 땐 who를 쓴다. 근데 사물일 땐 위치를 쓴다. 이런 건 이제 암기 포인트고 이해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 뒤에 뭐가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건 뒷문장에 빠져있는 요소에 해당하는 게 격이야. 얘는 he likes 뒤에 명사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는 목적격. 얘처럼 주어가 없어. 그럼 주격.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관계대명사절은 뒤에 반드시 뭐가 없구나. 왜? 앞에 이 명사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건데 앞에 써 있어서 또 안 쓴 거거든. 중복을 피하려고 안 쓴 거야. 그럼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 즉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그래서 보통 문법 체계는 관계대명사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즉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온다라고 설명을 해줘. 자, 그거 이제 현관펜을 칠 거야. 아래줄에 보면 여기 줄 한번 칠까요? 자, 여기에 보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이게 좀 아까 봤던 그 얘기지. 즉 뒤에 문장에 결핍 요소가 있다. 명사가 빠져있는데 주어가 빠져있으면 그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자,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멍청한 문장이 생겨요. 우리나라에도 관계대명사 표현을 써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관계대명사 안 쓰잖아? 그럼 이 문장이 이렇게 돼. 내가 한번 그걸 지우고 보여줄게. 왜 관계대명사 쓰는 게 수준이 높은 언어인지. 실제로는 유치원 때는 다 이렇게 말해. 난 그 노래 좋아해.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걔도 그 노래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애기들은 와서 말한다면 엄마 있잖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좋아하거든? 그리고 쟤도 이거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 무슨지 알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띨띨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 애들 땐 그렇게 말해요. 왜? 언어가 발달 안 했으니까. 애들 땐 이렇게 말해. 와가지고 엄마 있잖아. This is the girl. 얘가 그 여자애야. 이렇게 말하고 I like the girl.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엄마 얘가 그 여자애야. 나 이 여자 좋아해.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나이 30 먹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여자친구 소개하러 왔는데 엄마 얘가 그 여자야. 나는 저 여자애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띨빵해 보이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 중복되는 명사가 2개 발견됐어. 같은 말 2번 반복하면 띨띨해 보이는 거야. 영어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야. 같은 말 2번 하는 거. 그럼 뒤를 뺐어. 그럼 뒤에 어떻게 돼? 목적어가 빠지지? 근데 문장에서 동사가 2개가 생기면 반드시 뭘 집어넣어줘야 돼? 접속사가 필요하지? 그 접속사 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가 I like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해줄 차례지? 그럴 때 형용사절 접속사, 근데 사람이야 선행사가, 그리고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 그럼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whom이 되겠지. 즉 얘가 내가 좋아하는 애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좀 아까 말투 생각해봐. 얘가 그 여자애야. 나는 그 여자애가 좋아. 뭔지 알겠어요? 관계대명사절은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중복해서 말하지 않고 간결하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해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아랫줄에 상황을 좀 봅시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좀 아까 봤지만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hings 뒤에서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are 동사만 있네? 그리고 그 are에 주어가 없네?
그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조립하면 맞는지 봐야지. 봤더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근데 그런 것들은 있지 우리랑 익숙해. 이렇게 해서 뒤에 are 앞에 주어 역할. 그럴 때 주격 관계대명사다. 자, 소유격은 좀 달라요. 소유격은 뒤에 결핍 요소가 보이지 않고 해석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여기 whose를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앞에 해놓고 나서 여기 이 child가 앞에 선행사예요. 주의해야 될 건 가끔 선행사가 이렇게 바로 관계사절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She held a small child in her arms. 그 여자가 어떤 작은 아이를 팔에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child의 얼굴 이렇게 소유격이 연결되죠? 그 아이의 얼굴을 I couldn't see. 난 볼 수가 없었다. 제가 좀 다르다고 얘기한 건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은 뒤가 결핍 요소는 없어요. 왜? 주어인 I 있죠. 그럼 주격은 아니겠네? couldn't see. 볼 수 없었다의 목적어는 자리만 바꿨을 뿐 얼굴이라는 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채워져 있어.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혹시 앞에 있는 이 선행사랑 뒤에 있는 저 명사가 뭐뭐의 어떠떠떠 이렇게 연결되자 이걸 봐야 돼. 그러면 이게 소유격이구나 볼 수 있어요. 아래쪽 목적격 가봅시다. 목적격은 자 줄 한번 쳐야 됩니다. 현관펜은 어디다 치시냐면 여기에 일단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요. 오른쪽 위부터 있죠.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 자, 줄 안 치니 서연이는? 필기 거의 안 하네. 예. 나중에 다시 못해요. 이거 지금 들으면서 해야 돼요. 자, 근데 목적격 관계되면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경우 전치사가 문장 맨 뒤로 가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봅시다. 자, 지문에 보시면 이거는 예문을 아래쪽에 먼저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예문이 짧으니까 쉽게 이걸로 봅시다.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매일 I play a game, 나 어떤 게임을 한대요. With myself, 내 스스로와. 그런데 that I call time machine이에요. 내가 time machine이라고 부르는 게임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call 뒤에 요 자리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 선행사가 게임이에요. 즉 내가 time machine이라고 부르는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게임을 나타내는 선행사, 그럼 이 자리에 which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둘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괄호를 한번 묶어주세요. 자, 근데 아래쪽에 예문을 봅시다. 아래쪽에는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같이 표시할게요. 밑에 문장을 먼저 보는데 it was a crisis. 그것은 위기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she was totally unprepared for. 무언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라고 해서 전치사 for를 써요. 그럼 원래 뒤에 for에 대한 목적어가 앞에 있는 a crisis, 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뒤에 있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crisis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that 또는 생략까지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치사가 앞쪽으로 이동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for 뒤에 쓸 수 있는 건 which만 되고요. 얘는 부연 설명을 좀 필기하셔야 돼요. 오른쪽에다가 잠깐 필기할까요? 옆에 뭐라고 쓰시냐면 for 뒤에 that을 쓰는 것이 불가능해요. 즉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that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for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그냥 she 이렇게 쓴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전치사 뒤의 관계대명사 생략을 표시한 거예요. for 다음에 which가 들어갈 텐데 그걸 생략하고 바로 주어인 she만 연결한 거죠. 이렇게 쓴다는 게 불가능하다. 즉 전치사가 앞으로 간다면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고 근데 쓰더라도 that은 못 쓰고 원래 들어갈 형태인 사람이라면 whom, 사물이라면 which만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랫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했던 거고 당시에 어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답을 하나 골라보세요. contain과 to contain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하나 골라보세요. 아래쪽 문제에서. 이 문제가 계기가 된 이후로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골랐어요? We can contain인지 we can to contain인지? 그냥 문제만 보면 to 부정사에 관련된 질문을 묻는 문제 같잖아요. 이게 원형 부정사 자리인지 아니면 to 부정사 자리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같죠? 근데 이 문제는 실제 관계대명사를 아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답이
실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컨테인을 골랐어요. 왜?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니까. 그치? 그런데 동사 원형인 컨테인이 아니라 답은 투부정사인 to contains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구간이 투부정사 전체가 끝까지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했던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문장을 보시면 We have done everyth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동안 모든 일을 다 했다. 앞문장은 일단 완전하죠? 우리는 everything, 목적어를 done, 다 했다. 자, 그런데 뒤에다가 만약에 we 다음에 can contain을 골랐다 치면 뭐가 문제냐면 we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 can contai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뒤쪽에 cost, 비용을 포함하다라고 목적어가 들어가죠. 즉, 그럼 뭐가 돼요?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저 주어 동사 we have done everything이라는 완전한 문장과 그 다음에 we can contain cost라는 완전한 문장 두 개가 접속사가 없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접속사는 언제만 생략할 수 있었냐면 목적어절, 예를 들면 I think나 I believe 다음에 that 같은 목적어절일 때 생략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we have done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뒤에 다시 완전한 문장이 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뭐랑 똑같은 구조로 안 된다는 얘기냐면 이 문장은 틀린 거잖아. You love me.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 근데 I love you. 이런 문장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이런 건 바보나 하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돼? 동사가 두 개 들어가는데 아무런 말도 없잖아. 접속사가. 즉 제가 위에 써있는 문장이 딱 이런 패턴이야. 왜?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아래 써있는 거랑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뒤쪽에 투부정사가 비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나타내고 나면 그 다음에 we can만 남죠. 그러면 이 we can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연결돼요. We have done everything. 그리고 나서 we can. 그럼 뭐가 돼요? 실제 여기 있는 동사랑 같아서 생략했을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 결국 everything과 we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는 게 접속사가 있었다는 게 인지가 돼야 그제서야 접속사가 생략됐지만 있었을 테니까 we have done과 뒤쪽에 we can이라는 동사가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구조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에 보시면 삽입절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설명보다 문장을 먼저 보고 와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문장에서 보면 다 선행사가 which나 that 둘 다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틀린데 제가 틀릴 만한 문장을 하나만 써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he is the man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둘 중에 고르라고 나와요. 여기가 whom이 맞을지 아니면 who가 맞을지 선택형으로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써놨어요. I think 그 다음에 will be 그 다음에 proper for the job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지 제가 얘기할게요.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he is the man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둘 중에 뭘 고를지를 골라보세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I know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앞뒤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 he is the man이고 선택형의 두 개 단어도 같죠?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 밑에 있는 건 I think 그 주어 동사가 있고 위에도 I know라고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즉 주어는 있는데 뒤에 뭐가 없어? 위에 문장에서 I know에 뭐가 없지?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I know에 대한 내가 안다에 대한 대상이 없잖아. 누구를 안다가 없지. 자, 그럼 뒤에 결핍 요소를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고른다 했어. 주어는 있으니까 주격은 아닌 거고 내가 안다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선행사인 그 남자는 뭐였던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지. 자, 그럼 위에 답은 뭐가 돼? 위에는 whom이야. 즉 그가 내가 아는 남자야. 이렇게 되지.
이해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거랑 아래 게 구조가 매우 똑같지만 즉 아래도 선생님 I think의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목적격인 whom이잖아요 라고 고르면 틀린다는 거야. 오히려 주격인 who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왜 who인가 볼까? 뒤를 봤더니 뒷문장의 구조를 보세요. I think 뒤에서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목적어 절이 있었던 거지. 즉, 요 자리에 여기 주어가 오히려 없는 거야. 누가 will be proper for the job 그 일자리에 적합하냐? will be의 주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 그리고 선생님 그럼 접속사는요 했을 때 I think 뒤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이 되잖아. 그러면 I think that인데 생략한 거고 누군가 어떤 주어가 will be proper for the job 그 일자리에 적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어가 없네. 근데 그 주어 자리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man을 넣어봐. 말이 되나? I think the man will be proper. 말이 되지? 그럼 이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주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삽입절이 있었을 때는 뒤에 있는 게 결핍 요소가 뭔지를 학생들이 틀리고 헷갈려하게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문에서는 각각의 삽입절 부분만 괄호를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서 A fallacy, 오류라는 것은 is an idea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봐봐. 선생님, think 다음에 어떻게 is가 와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중간에 이 부분을 묶어봐봐. 그럼 잘 보이지? 많은 사람들이 think 생각합니다. is true. 즉,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which is true, false. 틀린 바로 그러한 아이디어 이렇게 되죠. 그럼 아이디어를 이 자리에 넣어볼까? is 앞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true,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거 이렇게 되죠. 자, 아래쪽에 계속존법의 관계대명사를 볼게요. 계속존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 잘 보이게 저랑 똑같이 펜을 여기에 중간 컴마가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잘 보이게 크게 해주세요. 컴마가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 문법을 계속존법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컴마에 관련돼서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다가 현관펜을 칠까요? that은 계속존법에 사용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뭐야? 컴마 that은 없다. 컴마 뒤에 that을 쓰는 경우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야? which는 문장 전체 혹은 일부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 밑에서 볼게요. 앞에 보시면 요 문장에다가 수전 앞에 요 문장에다 발표 하나 달아드릴게요. Susan is always real rude야. 그 여자는 있잖아. 수전은 거의 항상 진짜 무례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아까 배운 대로라면 which를 쓰기에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선행사란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즉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줄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앞에 rude는 무례한이란 형용사잖아. 그러면 선행사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뭐냐? 앞에 전체인 거야. 수준이 거의 항상 무례하다라는 그거 자체가 equal which야. 자,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되겠네. 걔는 항상 무례하고 그리고 걔가 그렇게 무례하다는 것 자체가 is why people tend to avoid her. 사람들이 걔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유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는 이렇게 앞문장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을 받아주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아랫줄에도 중요해요. She had 3 pen pals야. 그 여자는 3명의 편지 친구가 있대. 자, 근데 none of whom이에요.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다른 말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자,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knew about the others.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none of 같은 표현들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자. 만약에 이 문장을 조금 변형해서 옆에 요 여백공을 잠깐만 쓸게. 자, 쉬운 문장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예를 들면 자, I have 이렇게 썼어. 내가 만약에 3명의 친구가 있어. 3명의 친구가 있다. 그치? 자,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one of them 이렇게 써서 걔네들 중에 하나가 lives in New York 이렇게 썼어. 뉴욕에 산다 이렇게 써놨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결과적으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친구가 셋인데 에서부터 계속존법을 쓸 수가 있지. 그럼 I have 쓰고 나서 뒤에는 3 friends 3명의 친구가 있어.
자, 그런데 그리고라고 접속사를 쓸 대신에 원래는 지금 마침표가 있는 상태야. 두 문장 따로야.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and를 썼으면 one of them 써도 되지 그냥. 그치? 근데 지금 접속사를 안 쓸 거야 내가. 대신 뭘 쓸 거냐면 one of 해놓고 them을 쓰려고 봤더니만 them이 누구야? 이 three friends 얘네 말하지. 앞에 있는 이 여러 사람의 친구들을 말하지. 그런데 뒤에다가 them을 쓰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접속사가 없으니까 안 돼.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 저 앞에 있는 세 사람의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whom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가 한꺼번에 and 역할도 해주고 them 역할도 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뒤에 동사는 똑같이 lives in New York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점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첨가어가 들어갈 수도 있다. 서연아 들었어? 안 쓴 것 같은데? 일단 필기 좀 보고 가자. 집중이 좀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몸이 안 좋은가? 자, 6번 문장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치사랑 연결되는 관계대명사는 딱 두 가지예요. 즉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랑 연결되려면 단어는 하나는 뭐다? which, 나머지 하나는 whom. 이거 말고는 관계대명사 뒤에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없다예요. 즉 who도 안 되고요. that도 전치사 뒤에는 쓰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랫줄에 관계대명사절에 안에 접속사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예시로 본 거라서 넘어갑시다. 뒤에 가서 뒷페이지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구별을 좀 볼까요?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구별. 자, 관계대명사는 뭘로 구별한대요? 여기 보니까 자 표현에서 구별해 볼게요. 뒤에 보니까 barks 여기 동사예요. 짖다예요. 개가 소리나 짖는 걸 bark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앞자리 요 자리에 주어가 없죠. 그러면 우린 뭘 쓴다? 아, 이럴 때 즉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he keeps a dog. 그는 개를 키웁니다. 어떤 개야? which barks fiercely. 굉장히 맹렬하게 사납게 짖는 그런 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This is a book인데 뒤를 보니까 I have chosen. 요 뒷자리에 목적어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다. 자, 이번에는 앞에 볼게요. Is this farm? 의문문을 썼기 때문에 주어가 this고요. The farm이 선행사죠. 자, 그럼 이게 그 농장이야. 근데 they spoke of 전치사 뒤에가 목적어가 빠져있죠. 즉 불완전한 문장이란 얘기예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고 여전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겠죠. No one can deny the fact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왜? 근데 여기다가 which를 쓰면 안 되나요? 궁금하단 말이야. which를 썼다가 옆에다가 x라고 잘 보이게 쓰세요.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라 얘는 접속사이고요. 옆에다가 접속사 내용이 뭐냐면 동격의 접속사예요. 동격의 접속사. 자, 왜 앞에 있는 게 관계대명사 which가 못 들어가냐면요. 이거예요. You are guilty예요. 네가 유죄다 라는 문장에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일단 주어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선생님 목적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헷갈리시면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넘겨보세요. 아까 뒷문장이 불완전했다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넘겨보면 조립이 돼요. The barks. 되죠? 두 번째, I have chosen the book. 나는 그 책을 골랐다.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가 이게 선행사고 뒤가 불완전했던 관계대명사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를 보세요. 밑에가 the fact 명사가 있지만 뒤에를 보니까 you are guilty the fact 이런 말은 없잖아. 너는 유죄다 그리고 사실이다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유죄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의 내용과 일치하는 동격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아래줄 가봅시다. He said 다음에 the story was true. 이야기가 사실이다. 뒷문장 역시 완전하고요. 이렇게 되면 he said에 대한 대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목적어절이죠. 동사 said에 대한 목적어절. 즉 명사절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It's possible. 가능하다. 그리고 뭐가? That he has not received the letter죠. 그 사람이 편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앞에 있는 가주어에 대한
진주어절이 대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that에서 letter까지. 그러면 결국 주어 역할하고 있으니까 명사절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구별은 무엇으로 하느냐? 옆에다가 논리를 이제 이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관계대명사가 오려면은 뒤에는 뭐가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접속사가 오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뒤가 어떻게 된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완전과 불완전은 뭘로 구별을 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넘겨서 조립해보면 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거는 1학년 때는 아주 드물게 나오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나와서 잠깐만 볼게요. 근데 실제 말이 어렵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비교급에서 봤던 than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than이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than 뒤에 명사만 오는 전치사로만 쓰이는 거 말고 지금처럼 주어랑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would라는 말 안에 뭐를 포함시킨 거냐면은 여기서 would 뒤에 앞에 있는 요 동사 catch가 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는 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they catch, then they would catch 이렇게 두 번 쓰는 게 싫은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야? by hunting as a team, 한 팀으로 사냥을 함으로써 그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들이 혼자서 잡을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를 보니까 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냐면 선생님 they would 또는 would catch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같아요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야? 실제는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기보다는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쓰면서 뒤에다가 앞에 공통으로는 결국 뭐야? 물고기겠지. 걔네들이 물고기를 혼자서 잡는 것보다 팀으로 잡으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관계대명사절처럼 요건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저렇게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자, such scientist 다음에 as가 왔어요. 보통 such랑 as를 이렇게 연결했으면은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뉴튼 같은 과학자들은 are rare, 굉장히 드물다, 희박하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마치 as가 뒤에 주어를 써놓고 동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렇게 비교할 때도 쓴다라는 거였어요. 자, 아랫줄에 이 문장은 자주 나온 거라서 현관펜 하나 칩시다. This is the same dictionary that I lost yesterday.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 the same이라는 표현 자체를 봤을 때 뒤에 나와 있는 that을 보면 관계대명사의 요건에 맞아요. 왜냐면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사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사전이야 라고 해서 실제 the same과 연결해서 쓰는 as 또는 대절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는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유사 관계대명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1학년 때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나올 때 되면 아마 다시 강조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관계부사는 현관펜을 먼저 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별표를 달아줍시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름이 관계부사라는 이름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사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상관없이 얘도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을 해요. 아까 우리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 접속사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부사라는 이름을 쓰느냐? 일단 단어가 달라요. 옆에 보시면 예시가 있지만 시간이나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식으로 where, when, why, way 또는 how죠. 의문사처럼 생겼죠. where 하면 여러분 그동안에 뭘로 알아요? 어디 이렇게 생각하죠? when은 언제, why는 왜, how는 어떻게 라고 각각 의문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들은 의문사일 수도 있지만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데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뒤에 여기다가 화살표하고 쓸게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연결돼요. 완전한 문장이 연결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형용사절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구별하려면은 당연히 뒤가 완전인지 불완전한 건지를 보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11번을 미리 보자면 여기 현관펜을 먼저 치는데 구별은 간단해요. 옆에 이론도 써놓긴 했지만 다시 한번 손으로 씁시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라고요? 불완전. 근데 관계부사는 뭐라고요? 뒤에 완전. 이 차이죠. 자, 그러면 각각 예문으로 먼저 구별할게요. This is the book 그랬어요. 근데 아까 봤던 문장이죠? I have chosen 뒤에 보면 이 chosen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명사는 뭐라고? 목적어의 자격을 가진 상태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죠. 자, 이제 아래쪽에 볼게요. In most countries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랬는데 There are mountains 산이 있다. 주어 동사가 있고요. 원래 저 자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원래 there is, there are 다음에는 명사가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치? 그럼 결국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여기에는 countries라는 말을 수식해주긴 해도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완전 불완전으로 구별한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그 전에 관계 부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봐야 돼서 자, 그거는 제가 필기를 여기다가 아니고 하나 넘겨보세요.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에 110페이지인데 여기 하단에 이만큼 여백 공간 있잖아요. 여기다가 문장을 쓸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은 1차 연습이라서 1차 연습 단계 하나 쓰고 다음 시간에 이건 이어서 관계부사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 여기다가 먼저 써봅시다. 관계부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두 문장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에서 자, 만약에 where를 기준으로 쓸 건데 자, this is 이렇게 써서 주어를 먼저 써요. This is the place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바로 그 장소인데 자, 근데 이 place를 수식해 줄 말을 제가 지금부터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장소는 뒤에 보니까 내가 만약에 I live in까지만 들어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나는 이 장소에 살아요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in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즉 불완전하죠. 그러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그걸 이론으로 잠깐 써보자면 옆에다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옆에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앞에 있는 the place에 넣어도 말이 되죠. I live in the place. 난 그 장소에 살고 있다. 조립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제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 사람이 아니니까 목적격은 위치예요. 자, 얘를 번호를 편의상 1번이라고 달아드릴게요. 자, 근데 아래쪽에 현관펜을 똑같이 쳐드리는데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위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that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that을 써도 돼요. 즉 this is the place that I live in까지 써도 되죠. 자, 그리고 목적격은 생략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해주고 여기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없음 이렇게 쓴 거예요. 수학 기호를 갖다 빌려 쓴 거예요. 비어있음 이런 얘기예요. 자, 왜 비어있다? 밑에다가 부연 설명 하나 쓸까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라고 쓸게요. 생략이라고 쓸게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 그러면은 비어있죠. 대신에 1, 2, 3번은 모두 뒷문장이 뭐로 끝나겠어요? 공통적으로 다 I live in으로 끝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다가 4라고 하나 쓰시고요. 현관펜을 치는데 이번에 제가 뭘 쓸 거냐면 여기에 뒤에 있었던 저 in을 앞으로 끌어올 거예요. 즉 in을 여기다가 쓰면 이번에 결합될 수 있는 건 뭐지? 뭐예요, 사나? 위치를 쓸 수 있죠? that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n 위치를 쓰고 대신에 얘는 뒤에 구조가 바뀔 거라서 뒤에다가 I live까지만 쓰고 마침표 닫읍시다. I live 다음에 끝난다. 됐어요? 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미리 말하자면 우린 동그라미가 8번까지 갈 거예요. 8번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왜 8번까지 가는지 줄을 먼저 여기다 쳐봅시다.
4번 다음에 5번 자리에다가 제가 뭘 쓸 거냐면 드디어 5번에서 관계부사 where 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관계부사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를 하나로 합치는 게 만약에 장소를 꾸며주면 where, 시간을 꾸며주면 when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런데 뒷문장이 반드시 완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왜? 선생님, I live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나 살아있어. 완전해요. 나 살고 있어. 괜찮아요. 이거는 뒤에 원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불완전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로 넣어서 조립해보라고 했어요. 들어가서 딱 맞으면 아, 뒤에가 아까 불완전했구나 알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place를 I live 뒤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난 그 장소를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이 뭐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가 되죠. 자,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관계부사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달고 관계부사라고 써주고 나서 자, 이제 아래쪽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써볼 거예요. 아직도 3개가 더 있다 그랬죠? 자, 3개를 밑에 현관펜에 미리 쳐놓고 볼게요. 이렇게 3개를. 그리고 번호도 매겨봅시다. 번호는 각각 6번과 7번과 8번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제가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다 한번 5번 앞자리에 써볼게요.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까지가 마침표를 찍으면 관계 부사를 사용한 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선행사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연두색 줄 한번 치고 여기다가 이런 선행사를 소위 말해 일반적 선행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사, 즉 관계부사가 꾸며준 앞에 있는 명사가 매우 특별한 선행사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경학원, 롯데월드몰, 서울역 이런 건 되게 특정한 명사죠. 특정 장소를 나타내죠. 그런데 the place라는 말은 그냥 그곳이란 말이지, 그 장소 이런 말이지 특정 장소를 의미하진 않죠. 그냥 어떤 장소, 곳 이게 다죠. 이런 게 일반적 선행사예요. 이렇게 일반적 선행사가 오면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냐면 뒤에 있는 관계부사 where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잠깐만. 자, 제가 말했던 거는 앞에가 일반적 선행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지금부터 6, 7, 8이에요. 만약에 앞에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this is 해놓고 나서 롯데월드몰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 아주 특별한 장소의 명사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6, 7, 8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 선행사인 기준에서 가능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파란색을 쓸게요. 여기 that. 그리고 똑같이 I live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at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는 이 that은 아까 위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하나 있었지만 여기서의 that은요. 관계 부사인 that이 있어요. 자, 그리고 7번에 가볼게요. 7번 가보시면 여기에서 앞에 this is a place라고 해놓고 나서 뒤에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I live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옆에 부연설명 뭐라고 쓰냐면 관계부사 생략 이라고 하나 쓸게요. 관계부사 생략. 이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기다 한번 다시 쓰셔야 돼요. 왜? 8번 앞자리에다가 this is라고 쓰시고요. 8번 빈칸 자리에 the place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자, 미안해요. the place가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this is 해놓고 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현관펜 쳐놓고 이 자리에다가 where만 쓸게요. where I live라고 썼어요. 자, 아까 7번은 관계 부사인 where이 생략돼서 남는 게 this is a place까지만 있었죠. 근데 밑에다가는 this is where만 쓴 거예요. 그럼 이번엔 뭐가 생략된 거야? 선행사를 생략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 옆에 중요한 건 뭐라 했죠?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다. 언제 된다? 여기 6번에서 8번까지는 묶어주시고요. 요 경우는 언제만 된다라고 그랬냐면은 즉 일반적 선행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 선행사의 경우에만
가능이라고 쓰시고요. 일반적 선행사를 관계부사랑 결합시켜서 잠깐 보여드린다면 지금 본 것처럼 the place랑 where이 연결될 때에 the place가 일반적 선행사고요. 그 다음에 the reason, 이유를 나타내는 말과 why라는 관계부사일 때 일반적 선행사고요. the way라는 단어랑 how라는 관계부사 연결될 때 일반적 선행사고요. 그 다음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는요, 일반적 선행사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앞자리에다가 여러 개 쓸 건데, 예를 들면 time 이런 거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day 이런 것도 일반적이에요. 아니면은 더 month나 year 같은 일반적인 시간. 예를 들면은 month 달이지만 앞에다 January 1월 이렇게만 쓰면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 달에 그때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건 일반적 선행사예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6, 7, 8번이 가능하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왜 8번까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외운 문장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이 맞니 틀리니를 물어봤는데 내가 외운 거는 만약에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었다고 칩시다. 즉, This is the place I live in 이렇게 써놨었어. 그런데 This is the place 그 다음에 관계는 생략한 걸 만약에 내 교과서에서 외웠는데 이번에 갑자기 여기에다가 this is 그 다음에 place가 없는 거야. This is where I live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열심히 외운 학생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거 원래 교과서에 더 place가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가 물었는데 place가 없이 where만 있어. 그럼 그 친구 이거 틀렸다고 그런다고. 근데 안 틀렸다는 걸 이해하려면 저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8개를 다 순서대로 쓰라고는 서술형에 잘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문제는 이 중에 어떤 게 원래 문장이고 나머지 어떤 걸로 바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걸 필기하셨으면 이제 관계부사 관련한 거 앞쪽에다 현관펜 조금 더 쳐야 될 부분이 있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관계부사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 괄호 10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 아주 간략하게 써 있어서 이 문장에다 현관펜 치세요. 여기 the way 해놓고 나서 she spoke to us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현관펜 한 번 더 치세요.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how라는 관계 부사랑 여기 요 설명이에요. how는 the way와 함께 쓰이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쓴다라는 거에다가 줄을 치시고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예시 문장이 여기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즉, 둘 중에 하나만 쓴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라면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time when 다 되죠. 다른 관계 부사는. 그런데 the way,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는 뒤에 관계부사인 how랑 나란히 쓰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쓰거나 또는 고쳐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줄 쳐놓고 한번 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쓴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1번 말하자면 the way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냥 how만 쓰는 거 돼요. 3번 the way 뒤에다가 아까 우리가 연습 문제 써본 것 중에 일반적 선행사 뒤에는 관계부사 대신에 that이라는 관계부사 쓸 수 있었죠. 이것도 돼요. 4번 만약에 the way 뒤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면 뭘 쓰냐면 보통은 in which를 써줘요. 전치사 in과 which를 씁니다.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the wa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패턴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복합관계대명사가 약간 나오는데 복합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다음 주에 넘어갔을 때 문제에서 좀 더 다루게 될 거예요. 뒤에 연습 문제는 대부분 관계대명사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는 다음 주에 관계대명사 2차 자료 나가면서 추가 설명할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11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관계대명사 안에 굉장히 특이한 관계대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6번이에요. 현관펜은 관계대명사 what에다 칩시다. 자, 질문 있어요. 담비야, 관계대명사는 무슨 접속사랄지? 응? 무슨 접속사를 써?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형용사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절이에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이름은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명사절이에요. 즉 원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다가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얘는 여기 밑에 줄 치세요. what 앞엔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며줄 말이 없는데 어떻게 형용사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한 채 사용되는 명사가 돼요. 즉 예문을 본다면 아래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전체 박스를 묶어볼게요. What she enjoys most까지가 한꺼번에 박스치고 옆에 주어라고 S 한번 쓸게요. 그 여자가 가장 즐겨하는 것은 is 해놓고 나서 뒤쪽에 what she has been doing for a living all along 여기까지가 한꺼번에 뭐가 돼요? 얘는 for라고 쓰세요. for는 영어로 see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인식을 못할까봐 제가 for라고 한글로 한번 쓴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앞에 명사 주어 자리, 뒤에 명사 보어 자리가 모두 관계되면서 what으로 쓰여져 있죠. 즉 그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건 있잖아. 자기가 평생을 먹고 살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이야.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strength. 힘은 바로 이런 거야. What I feel each time I look at the tree야. 내가 나무를 볼 때마다 느끼는 바로 그거야. feel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감정 이런 게 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라고 하기에는 앞에 뭐가 없지? 앞에 명사, 선행사가 없지. 이렇게 what 자체는 무엇을 의미한다? 결국은 여기다가 밑줄 이렇게 지시고요. 결국 the thing이라고 이미 선행사가 포함된 채 뒤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위치까지 이 세 개가 한꺼번에 합쳐진 게 what 한 단어랑 같다. 자, 그럼 옆에 문장 볼까요? 이번에는 보어 역할하고 있는데 the process of alternative producing. 자, 뭔가 긴장감을 계속 만들어냈다가 완화시키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과정은 is what? 뭐야? was what made the activity stimulating이야. 그 행동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결국 뒤에서도 what 전체절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what 뒤는 뭐다? 정리해보자면 what의 원리를 씁시다. what을 기준으로 본다면 앞자리에는 선행사가 없다. 그런데 뒷자리는 뭐다?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가 온다. 왜? 원래 관계대명사랑 선행사가 합쳐진 거니까 관계대명사의 뒤에 조건과 동일하게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지고서는 다음 시간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